이게 뭐야? 내가 돈이 없다더니 이 사진 속 이게 뭐냐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흰 천이 덮인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 속 작은 액정 화면에 담긴 이미지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면에는 장남 성진이 아내와 함께 바다 위 크루즈. 갑판에서 샴페인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즐비했고 햇살은 마치 축복이라도 내리듯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간 조문객과 친척들의 눈빛이 일제히 성진을 향했다. 장례식장의 무겁고 숙연하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뒤집혔다. 성진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해졌으며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병원비조차 없다던 그 아들이 고급 리조트와 해외, 바다 위에서 호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아니, 그건 오해예요. 그냥 잠깐. 성진은 횡설수설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했고 주위의 눈빛은 날카로운 비난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잖아. 돈이 없다고, 아버지 빚 갚느라 다 날아갔다고, 그래서 엄마 병원비도 못 내준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게냐? 성진은 고개를 돌려 모른 척하려 했지만 이미 피할 곳은 없었다. 친척들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그를 꿰뚫고 있었다. 사촌 형은 목소리를 높이며 비웃듯 말했다. 성진아, 내가 그렇게 의젓한 척하더니 결국 뒤로는 이런 짓을 했냐? 내 어머니 쓰러졌을 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내 얼굴은 여기서 웃고 있구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한 걸음 비틀거렸다. 흰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다.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성진아, 내 아버지가 평생 벌어 남긴 돈 그걸로 내가 여행을 다녔다니. 내가 차라리 눈이 멀어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조용하던 막내딸 지연이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오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엄마 약값 없어서 발 동동 구를 때 오빠는 이딴 거 하고 있었어. 성진은 이를 악물고 반박했지만 목소리는 갈수록 초라해졌다. 그건 내가 잠깐 상황이 그랬을 뿐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이미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진실을 보았다. 사진이 보여준 건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아들의 이중적 삶과 철저한 배신이었다. 싸늘한 공기, 무너지는 어머니의 어깨, 오열하는 막내딸의 목소리. 그날 모든 것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들을 향해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성진은 그 자리에 서서 점점 작아져갔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입술에서 낮게 새어나온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 집안은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집안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그 모든 걸 욕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장면은 거슬러 올라간다. 불과 몇 달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로. 그날부터 이미 파국의 씨앗은 심어져 있었다. 검은 상복이 장례식장에 드리워져 있던 그날, 사람들은 한평생을 성실히 살다 간 아버지를 애도하며 향을 피웠다. 고인의 사진 앞에 서 있는 성진은 장남으로서 무게감을 짊어진 듯 굳은 얼굴로 절을 받았다. 조문객들은 그가 이제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흐느끼며 연신 흰 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막내딸 지연은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울음이 터져나왔다. 장례가 끝나고 집안 식구들만 남았을 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다. 성진아,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조금은 남아있을 거다.
집 한 채 값이라도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우리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니? 성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무겁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사실 아버지 사업 빚이 너무 많았어요. 세금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졌다. 곧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힘없이 꺾였다. 그럴 리가, 내 아버지가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 많은 수고가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진 거냐? 지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오빠,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야? 집은? 땅은? 계좌는 다 정리됐어? 성진은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없어. 다 없다고. 내가 다 확인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빚이 산더미였어. 우리한테 돌아올 건 없어. 그러니 제발 묻지 마. 그 말은 곧장 철석같이 믿어졌다. 장남이 직접 확인했다는 말이니 어머니와 지연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믿었던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더 따져 물을 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래된 장롱 속 통장을 꺼내 들었다. 남편이 몇 해 전 건네준 그 통장에는 아직 몇 천만 원의 잔고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은행에 찾아가 확인했을 때 통장은 이미 해약되어 있었고 잔고는 사라진 뒤였다. 은행 직원은 기록을 보며 말했다. 며칠 전에 가족분 중 한 분이 해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슴속에 차가운 의문이 스쳤지만 곧 떨쳐버렸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있나. 오히려 자신이 늙어 헛것을 본 거라 위로하며 돌아섰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남은 힘으로 가게를 꾸려갔다. 쌀이 떨어지면 친정에서 얻어다 버텼고 약값이 모자라면 이웃에게 손을 벌리기도 했다. 지연은 엄마 곁을 지키며 알바를 전전했지만 현실은 버거웠다. 그 와중에도 성진은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도 힘들어. 회사 상황이 최악이라 언제 잘릴지 몰라. 엄마, 나한테 기대지 마.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에 쐐기처럼 박혔다. 장남이 힘들다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자리를 잡았다. 봄이 다가올 즈음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던 어머니가 결국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감춰져 있던 진실의 막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다급히 뛰쳐나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고 간 기능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해 주세요.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의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다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수술비와 이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가족분들이 빨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형 성진을 바라봤다. 오빠, 우리 어떡해? 엄마가 이렇게 급한데 병원비는 당장 내야 한다잖아. 성진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하고 차가웠다. 나한테 왜 그래? 나도 지금 힘들어. 회사 잘린 지 벌써 1년이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인데 무슨 돈이 있어?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갚기도 벅차. 나보고 어쩌라고. 지연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오빠,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성진은 고개를 획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내가 해. 내가 알아서 해보라고.
나는 진짜 여유가 없어. 내 상황도 좀 이해해라.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손끝은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귀에 들려오는 남매의 대화가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성진아, 내가 장남이지 않니? 내 아버지 자리에 서서 집안을 지켜야 하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니? 성진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돌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병원비 고지를 받은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 알바를 늘렸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몇십 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깨 수술비 일부를 충당해야 했다. 적금을 찾으러 은행에 간 날 어머니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모아오던 또 다른 계좌가 이미 해약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은 태연히 말했다. 며칠 전 가족분 중 한 분이 해지하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앞에 스친 얼굴은 아들 성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있겠나. 아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은행을 나섰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병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죽고 나면 성진이가 집안을 이끌 거다. 걱정 마라.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가 어머니의 가슴 속 불안을 대신하는 듯 메아리쳤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어머니는 창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평생을 함께 해온 이웃이자 친구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언니, 이거 좀 봐야겠어.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분노와 당혹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박 여사? 박 여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선명한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다. 크루즈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성진과 그의 아내,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웃고 있는 모습,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들. 어머니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우리 성진이가 맞아?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언니. 내가 일부러 캡처해 왔어. 이게 다 성진이 SNS 계정에서 올라온 거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더라니까. 지연은 잠결에 깼다가 화면을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다. 오빠가 돈 없다더니 이게 뭐야? 엄마. 병원비 없다며 우리 눈앞에서 손살에 치던 사람이 해외여행에 쇼핑에. 분노에 치를 떨던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음 대신 쏟아져 나온 것은 분노였다. 오빠 불러. 당장 와서 이게 무슨 짓인지 설명하라고 해. 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들을 믿고 의지해온 자신의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은행에서 계좌가 해약됐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정말 내 아들이. 얼마 후 병실에 성진이 들어섰다. 그는 무심한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가족의 싸늘한 눈빛을 맞닥뜨렸다. 지연은 화면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오빠, 이게 뭐야? 엄마한테는 돈 없다더니 뒤로는 이런데 돈 쓰고 다녔어? 성진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거? 오해야. 그거 다 아내 카드로 긁은 거야. 난 그냥 따라간 거고.
나랑 상관없어. 지연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상관없어? 오빠 얼굴이 다 찍혀 있잖아. 카드 내역도 전부 오빠 이름이던데. 엄마가 쓰러져도 모른 척 하더니 이런 데는 돈 펑펑 쓰고 있었다는 거야?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다. 성진아,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돈, 내가 다 챙겼다고 솔직히 말해라. 내가 우리를 속인 거냐? 성진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며 바닥만 응시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병실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부모 등골 빼먹고 그걸로 여행 다니고. 그날 이후 가족 안에 감춰져 있던 균열은 더 크게 벌어졌다.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증거가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더 이상 병실 안에서만 끝날 수 없는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다. 명절이 다가오자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거실에는 제사상 준비로 음식 냄새가 풍겼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회복 중이라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몸 상태를 살폈다. 그러나 오늘 자리는 단순한 제사 모임이 아니었다. 이미 박 여사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와 SNS 사진들이 친척들 사이에 퍼지며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막내 삼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성진아, 내가 장남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건 맞지. 그런데 말이야, 요즘 동네에서 좋지 않은 얘기가 자꾸 들려서 걱정이 된다. 그게 사실이냐? 성진은 잔을 들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 떠도는 말 다 믿으세요? 사람들이 괜히 사진 몇 장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이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크루즈에서 웃고 있는 성진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 있었다. 이어지는 사진은 해외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는 모습, 고급 호텔 로비에서 웃으며 찍은 부부의 사진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다들 보세요. 오빠가 돈 없다 하면서 우리 엄마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순간 친척들의 눈빛이 모두 성진에게 쏠렸다. 고모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세상에 저게 다 사실이었구나. 어떻게 어머니 수술비는 못 내면서 저럴 수가 있어? 막내 삼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성진아, 내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돈을 내가 혼자 꿀꺽했다고 하더니 이게 그 짓이냐? 내가 우리를 다 속인 거냐? 성진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오해하요. 다 아내가 한 짓이에요. 난 그냥 따라간 거라니까요. 내 사정도 몰라주고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그러나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성진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오빠, 거짓말하지 마. 아빠 돌아가시고 빚 때문에 유산 다 날아갔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잖아. 오빠가 아빠 계좌에서 돈 빼간 거 은행 기록에도 다 남아있어.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몸을 떨며 손을 가슴에 얹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성진아,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었구나. 아버지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내가 다 가져가고도 모른 척했구나.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성진을 질타했고 일부는 분노에 차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성진은 얼굴이 달아올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더 이상 똑바로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지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오해하요, 정말 오해라니까요.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그의 웃음,
해외에서의 사치스러운 모습은 어떤 말로도 지울 수 없는 증거였다. 친척들의 눈빛은 냉혹했고 어머니의 흐느낌은 방 안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모임은 더 이상 제사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진의 거짓과 배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재판장이자 가족의 신뢰가 산산조각난 현장이었다. 법원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목재로 된 방청석 의자들이 삐걱거렸고 벽식의 초침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흰 머리카락은 가늘게 떨렸고 그 손은 꼭 쥐어져 있었다. 옆에는 지연이 자리에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 성진 씨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독차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 측 발언하시죠.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철을 열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제출된 은행 거래 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남긴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인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날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흘 뒤. 그리고 그 돈은 곧바로 피고, 즉 장남 성진 씨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형을 노려보았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서 여행사와 해외 항공권, 고급 호텔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가족에게 재산은 모두 세금으로 넘어갔다는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여 사치에 사용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성진을 바라봤다. 피고, 이에 대해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성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재판장님,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제 카드를 가져가서 한 짓이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원고 측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된 인출 신청서가 있습니다. 피고 성진 씨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 내역에 기록된 서명 역시 피고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순간 법정은 술렁거렸고 성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급히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그건 상황이 제가 잠시 돈이 필요해서 빼둔 것뿐이지 가족을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지연이 증인석에서 울먹이며 일어섰다. 판사님, 저희 어머니는 수술비가 없어 약값을 줄여가며 버텼습니다. 그때 오빠는 돈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오빠는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오해입니까?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성진아, 내 아버지가 너를 믿고 집안을 맡기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짓밟을 줄은 몰랐다. 그 목소리는 법정 안을 울리며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방청석의 친척들은 고개를 젓고 어떤 이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판사는 망치로 책상을 두드리며 소란을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 있었다. 성진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 그의 방패였던 거짓말들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남은 건 그의 추악한 탐욕뿐이었다. 법정 안은 정적 속에서도 긴장이 터져나올 듯 팽팽했다. 판사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전 방청석에서는 아직도 웅성거림이 가시지 않았다. 성진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절규하듯 외쳤다. 재판장님, 저도 가족을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순간의 실수였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빚이니 세금이니 겁이 나서 제가 돈을 움켜쥐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다. 오빠,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우리는 약값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 했어. 나는 하루 3개 알바를 하면서 밤잠도 못 잤어. 그런데 오빠는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고급 호텔에서 웃고 있었잖아. 그게 순간의 실수야? 그게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진은 동생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피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쇠약했지만 눈빛만큼은 한없이 날카롭고 깊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 만큼 단호했다. 성진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니?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못 되찾는다. 너는 내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웃었지만 정작 너의 어머니는 병실에서 약값 걱정에 눈물 흘려야 했다. 이게 내가 말하는 가족의 사랑이냐? 그 말에 법정은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판사조차 펜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성진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바닥을 향해 머리를 숙이며 흐느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때는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용서? 오빠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뭔데 용서를 바래? 엄마는 지금도 매일 약을 드시면서 고통 속에 사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빠를 믿을 수 있겠어?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성진을 바라봤다. 나는 내 어머니니까 끝내 널 미워하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알아라.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건 평생을 걸쳐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거다. 성진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변명도 핑계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거짓말이 남긴 폐허 앞에서 터져나온 절망일 뿐이었다. 그 순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성진 상속 재산을 불법으로 독차지하고 가족을 속인 사실이 인정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를 본다. 피고의 혐의는 명백하다. 법정 안은 다시 술렁거렸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성진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를 두둔해줄 사람은 없었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 성진 상속 재산 은닉과 가족 기망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유산을 원상복구하고 추가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집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법정 안은 웅성거렸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결말이었지만 법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은 달랐다. 그동안 성진이 뱉었던 온갖 변명과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고 한 사람의 몰락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성진은 피가 빠진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떠돌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다. 변호사조차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말은 남아있지 않았다. 지연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성진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형을 향한 애정이 없었다. 오직 배신에 대한 분노와 깊은 절연의 의지뿐이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침묵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성진아, 내가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욕되게 했어도 넌 내 자식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젠 나도 더는 내 편이 될 수 없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가족의 마음이고 그것이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벌이다. 그 순간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더 이상 그를 일으켜 세워줄 손길은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성진 씨, 병원비 없다던 사람이 해외여행 다닌 건 사실입니까? 가족을 속이고 유산을 독차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진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손가락질은 가차 없었다. 법원 앞 계단에 멈춰 선 지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 속에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곁에 앉은 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며 말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오빠의 거짓말도 탐욕도 다 드러났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겠지.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하고 성진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할 거야. 멀리서 성진은 홀로 남아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담배를 꺼내려다 손끝이 떨려 결국 포기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의 곁을 지나가던 친척들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일부는 그를 흘깃 보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집안의 장남도 의지할 형도 아니었다. 오직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내일 뿐이었다. 그날 법원 앞에 불어오던 바람은 차갑고 서늘했다. 마치 성진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그 바람은 그의 옷자락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날 힘조차 잃고 있었다. 법정 판결이 내려지고 며칠이 흘렀다. 사람들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종결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입과 입을 타고 성진의 이야기는 퍼져나갔다. 장남이 어머니 병원비는 안 내고 해외여행 다녔다더라. 아버지 유산을 숨기고 혼자 썼다지. 뒷말은 점점 커져 마치 불길처럼 번져갔다. 성진은 동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다. 이웃들은 그를 스쳐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고 아이들마저 저 아저씨는 불효자래 하고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집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노란빛이 도는 종이 봉투 속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과 아버지가 남긴 자필 메모가 들어있었다. 이 돈은 아내와 자식들이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 것이다. 장남 성진에게 맡긴다. 믿는다. 지연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몸이 떨려왔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성진을 믿고 맡긴 돈이 결국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닌 해외여행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마저 짓밟은 행위였다. 그날 저녁 친척들과 이웃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은 그 메모를 꺼내 들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직접 남기신 메모예요. 장남 성진에게 맡긴다. 가족이 힘들 때 쓰라.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돈으로 가족을 돌보는 대신 자기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까지 짓밟은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더욱 싸늘해졌다. 누군가는 분노의 차 목소리를 높였다. 와, 그럼 진짜 못쓸 놈이구나. 부모 유산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마지막 유언까지 저버리다니. 인간이냐? 성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부르르 떨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그건 내가 제대로 못 지킨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러자 어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앞으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성진아, 이제 더는 말하지 마라. 내가 우리를 속인 것도 아버지의 유언을 짓밟은 것도 이미 모두가 알았다. 내가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탐욕이고 배신이다.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까지 저버린 순간 넌 이미 우리 가족이기를 포기한 거다. 성진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열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다 원래대로 제발. 그러나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연은 차갑게 등을 돌렸고 친척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이웃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성진을 외면했다. 그날 이후 성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더 이상 그를 감싸줄 명분도 변명도 없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재판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지막 신뢰마저 잃은 것이었다. 그리고 마을에는 오래도록 이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아버지 유언까지 저버린 불효자 결국 자기 손으로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 말은 성진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낙인이 되었다. 가을바람이 마을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지만 성진의 마음은 어둡고 쓸쓸하기만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한때 장남으로서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집 앞을 지나가던 아이들마저 그를 보며 속삭였다. 저 아저씨가 엄마 병원비 안 내고 외국 놀러 다녔대. 그 말에 성진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그는 담벼락에 기대앉아 담배를 꺼냈다가 이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더는 불을 붙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반면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새벽이면 이슬 맺힌 풀잎 사이로 그녀의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였고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병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지연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머니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모녀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빛이 붉게 물들며 지붕 위를 넘어가고 있었다.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는 오빠대로 살아야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면서 살면 돼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눈가에 눈물을 맺었다. 그래, 지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지. 내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마도 너를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성진이는 결국 욕심에 눈이 멀어 가정을 잃었지만 너는 정직하게 우리 곁을 지켰으니.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은 뭉클하게 벅차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허무함도 밀려왔다. 피부치 가족이 이렇게까지 갈라져야 했다는 사실이 쓰라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편 성진은 여전히 홀로였다. 직장에서 잘린 뒤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다. 그는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술잔 바닥을 아무리 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았다. 한밤중에 거울 앞에 서면 웃고 있는 자신을 담은 해외여행 사진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흐느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 돈을 손에 쥐었을까? 그러나 후회는 늦은 법이었다. 시간은 흘러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이야기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 참 한심하다. 아버지 유언까지 저버린 놈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그 말은 성진의 귓가를 스칠 때마다 칼날처럼 깊게 파고들었다.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림자가 되었고 누구도 그의 곁에 머물지 않았다.
반대로 어머니와 지연은 서로를 지탱하며 작은 밭과 집을 지키며 살아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단단해졌다. 어머니는 어느 날 마당에서 햇살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거란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 우리가 끝내 살아남은 것도 진실 덕분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리고 성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저 그림자 속에 숨어들었다. 이제 그는 가족에게서도 세상에게서도 완전히 외면당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몇 달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마을의 들판은 다시 푸른 빛으로 물들었다. 새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돋아나고 꽃은 피어났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이 이야기되고 있었다. 장남 성진이 말이야 아직도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든다더라. 아버지가 남긴 돈을 그렇게 쓰고도 버틸 수 있겠나. 다 자기 업보지. 어머니가 병원비도 못 내던 시절에 아들이 외국 놀러 다녔다잖아.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디 있나. 장터에 모인 어르신들이 수군대며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는 손주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의 믿음을 배신하면 끝장이다. 절대 저런 놈처럼 살면 안 된다. 성진의 이름은 이제 마을에서 불효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그는 낮에는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밤이 되어야 몰래 장을 보러 나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골목길을 지나쳤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가시처럼 등을 찔렀다. 반면 지연은 점점 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작은 텃밭을 가꾸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예전보다 건강을 조금씩 되찾았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마당에 앉아 지연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마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왜 자식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돈 때문에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남는 건 마음이란다. 욕심으로 산 사람은 외로워지고 정직하게 산 사람은 끝내 믿음을 얻는다. 그게 세상의 이치야. 그 말은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시간은 더 흘러 성진의 집은 점점 비어갔다. 불 꺼진 창문 너머로 그는 술병을 붙잡고 있었다. 한때 장남으로서 어깨를 으쓱하던 사람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가끔씩 어머니와 지연의 집 앞을 멀리서 바라봤지만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배신의 벽이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어느 날 밤 어머니와 함께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오빠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으니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결국 남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더라. 믿음과 정직, 그게 전부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고 계실 게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입에 올렸다. 아이들에게는 교훈으로, 어른들에게는 경계로 전해졌다. 돈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더라. 욕심이 가족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 어느덧 마을의 속담처럼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기억했다. 어머니 병원비조차 없다던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해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세상 모두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그날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믿음을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신뢰와 돈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곁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처받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서로에 대한 진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